마켓의 최리나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인데 나무는 못 심을 망정 북한은 미사일을 지금 심으려고 하고 있어요. 북한발 악재가 지금 심상치 않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오석 부총리께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면서 지금 어떤 통화적인 그런 정책과 그런 어떤 사실상 환율 전쟁도 발발하고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리스크까지 있어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느낀 부분이 있죠. 지난주와 이번 주 얼마나 다른지 잠깐 지난주와 이번 주 차트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이번 주에 느낀 바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3월 마지막 주였었죠. 이렇게 코스피가 1950선 정도에서 2010선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난주에는 5일 연속 올랐고요. 이번 주에는 5일 연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0선에서 지금 얼마죠? 1926. 어머, 웬일이죠? 한 주 만에 80포인트를 내주고 있는데 아직 종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진짜 100포인트 가까이나 5거래일 만에 빠르게 내주고 그 전에 빠르게 올랐으니 개인분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롤러코스터를 그야말로 코스피가 타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단기 악재에 그치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큰 것이 아니다라고들 얘기했었는데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이 이번 주에 깨지면서 예외 상황이 발생했고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외국의 한 투자증산은 이거 전면전으로 가는 것 아닌가? 라면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고 GM 사장은 한국 쪽에서 이렇게 북한 문제가 크게 불거진다 그러면 우리는 공장을 이전할 생각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오늘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일본 증시가 조금 조용하다가 이번 주에 랠리를 다시금 시작했고 오늘 랠리는 그야말로 화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일본 니케이 상황은 살펴드리겠고요. 그러다 총재가 이제 새로운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총재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통화정책회의에서 결국 매달 7조 엔, 우리 돈으로 84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매달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부동산 관련된 리츠 그리고 일본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ETF 상품까지 모두 껴 있습니다. 2년 후 2%대 인플레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예상보다 2배나 강력한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래요. 오늘 일본 니케이 상황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일본 니케이가요. 오늘 3% 이상이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장중에 BOJ가 나오기 이전에 북한 이슈도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근데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요. 미국 쪽에 지표도 안 좋고 해가지고 악재 종합 선물 세트가 나왔을 때 일본이 2% 넘게 빠지고 있었다가 BOJ가 나오고 나서 전일의 종가가 2% 플러스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변동성은 4%가 됐었던 거죠. 근데 오늘은 시가부터 띄우더니 지금은 3%가 넘는 장중에 거의 한 4% 가까운 상승세도 나왔습니다. 니케이가 이렇게 13,000선을 뛰어넘는 건 정말 오래간만의 일인데요. 잠깐 니케이 차트를 저와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엔달러의 환율도 지금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일본 니케이의 상황인데요. 자, 전일에 2% 정도 빠졌다가 2% 플러스 마감을 시킨 다음에 오늘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3% 이상 장중에 4.68%까지 급등을 했었군요. 지수입니다. 지수 종목이 아니라 5% 가까운 급등세도 오늘 나왔었다. 13,000을 아주 멋지게 돌파하는 니케이입니다. 바로 BOJ 효과 때문인데 엔저가 일본 증시를 밀어 올리고 있죠.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자, 엔달러의 흐름을 보시죠. 자, 심지어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에서 해답을 찾는 것보다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의견까지 나온 지금 전일에 엔달러가 이렇게나 올랐었습니다. 자, 92엔대 이렇게 머뭇하다가요. 93엔대 안 깨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더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숨을 돌렸었죠. 엔저는 괜찮아질 거야. 근데 웬걸요? 어제 이렇게 94엔대 올라오고 오늘은 96엔대, 97엔대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100엔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 같은 속도로 엔저가 다시 한번 진행된다면 시장에서 이것을 엔저의 2차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엔저가 지금 진행이 된다면 곧바로 100엔대 돌파는 지금 코앞인데다가 110엔까지도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우리 수출 기업으로서는 다시 한번 손수건이 필요해진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원화와 엔화의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엔달러 말고요. 원엔 환율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원엔 환율상이요. 지금 1,200원대, 이제 원 100엔대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1,200원대까지 갔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엔저가 주춤해져서 우리 수출 기업도 아이고 살만하네. 이 정도는 버틸만하다 그랬었는데 곧바로 이렇게 또 1,160원대까지 내려오는 것은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그만큼 부양책을 강하게 폈다라는 거고 우리 수출 기업은 다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요. 또 향후 전망이 엔달러가 한 110엔 넘어
100엔 돌파가 지금 무난하다는 예상 속에 우리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30원, 1128원 정도가 저점이었는데요. 1100원대 이하로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가파른 하락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출주,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수출주, 딴 거 없습니다. 자동차겠죠. 어제 현대 기아차는 리콜 소식이 나왔는데 190만 대, 이렇게 160만 대 얘기를 했다가요. 지금 190만 대, 200만 대를 넘어선 300만 대 정도 리콜 규모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고 빠르게 수습하겠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자동차주의 지금 주가를 보십시오.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현대차가 지금 20만 원이 깨졌습니다. 예, 그리고 기아차도 5만 원 미치면 저가 매수라고 했는데 클릭하실 분 용자는 몇 분 계실까요? 5만 600원. 오늘 5% 넘게 빠지면서 모비스가 더 빠지고 있었는데 전일에도 모비스의 낙폭이 컸고요. 현대 모비스보다 지금 기아차가 더 많이 빠지는 상황. 부품주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해외 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는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렇게 환율이 크게 타격을 준다면 리스크는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게다가 리콜 문제까지 터진 시점에 자동차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도 이어서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인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럭저럭 잘 버텨주면서 150만 원 지키고 있지만 역시 빨간불은 아니고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포스코가 3% 정도 빠질 공간이 있었던가요? 점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역시 부진하고 전부 다 파란색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시총 종목들도 보십시오. 자, 이제 SK 하이닉스로 출발을 한번 하는데요. 한국전력도 2% 넘게 빠지고 그렇게 실적 전망이 좋다는 하이닉스도 오늘 예외가 아닙니다. 자, 포스코가 3% 넘게 빠지는데 LG화학, 화학주 대표주도 3.6%나 빠집니다. 자, LG화학은 이제 30만 원하고 완전히 멀어지고 있고요. 23만 원대. 누가 빨간색이죠? 네, 나홀로 SKT가 1.3%가량 오르면서 통신업종 정도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안 봐도 뻔할 텐데 통신주만 나홀로 상승하는 섹터일 겁니다. 자, 통신과 음식료 정도만 괜찮고요. 전기전자 다 부진하고 은행, 오늘 제약, 패션까지 같이 다 밀리고 있습니다. 자, 유통, 지금 거의 다 파란불에 기본 1.6% 정도 빠지는데 현재 시장의 하락폭이 딱 그 정도입니다. 오늘 낙폭이 특별히 큰 것은요, 건설, 은행 이쪽이긴 하지만 특별히 더 큰 것은 누구인가? 당연히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운수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수장비가 마이너스 3.67%, 해운주 쪽에 껴있는 운수창고도 3% 이상, 철강급속, 포스코 아까 분위기 보셨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1.6%일 때 이쪽 섹터가 시장을 2배 넘게 빠지면서 시장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코스피 쪽의 흐름을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별 업종별로 분위기가 이런데 코스피는요 30포인트 빠져요. 자,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오늘 아직 종가가 안 나왔지만 계속 내리 빠지면서 지금 오늘만 30포인트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까지 80포인트를 내주고 있는 주인데 자, 코스피는 시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의 반등 포인트도 나왔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쭉 빠지면서 지금 1927선입니다. 1930일 깨졌다는 것이죠. 예, 사실 이전 저점, 그 이전 저점까지 깨고 있는데 잠깐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의 저점인가 현 위치를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코스피는요 지금 이 음봉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전의 저점이 1950선 정도 라인. 여기가 어제 종가보다 더 낮았습니다. 어제 종가는 그래도 기관의 방어가 들어오면서 밑꼬리가 좀 달렸었어요. 근데 지금 2월달 저점, 2월 저점보다 이 저점이 낮았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 저점이요. 지금 2월에 이 저점을 깨는 이 라인이 오늘 심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일에 이만큼 기관이 방어를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사실 갭이 동반됐었고 오늘도 갭이 동반되면서 내려가는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시가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누가 뺄까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파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지금 11시 30분 현재 3천억. 이때 1,500억 정도 팔아도 적게 파는 게 아닌데 보통 때 파는 것보다 2배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 그리고 엔저. 외국인은 살래 살 수가 없는 구조가 한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눈에는요. 어제 일본 BOJ 하면서 일본 증시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주 부진을 보셨겠지만 자동차주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자,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자동차를 던지고 있는데 기관의 방어가 이거밖에 안 되죠.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이 어제 외국인 판만큼 거의 그만큼 샀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 많이 낙폭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관도 조금은 주춤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개인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매수세니까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코스닥입니다. 다음은. 네, 코스닥은 낙폭이요. 1.2% 정도. 자, 언제나 어제부터 좀 느끼셨겠지만 코스피의 낙폭이 깊으면 코스닥도 버티다 결국 따라갑니다. 자, 버티다 따라가는 차트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버틴다는 느낌이었는데 조금 전부터 급락하면서 형님의 보조를 맞춥니다. 이런 보조는 굳이 안 맞춰도 되는데요. 그죠? 548.45, 6포인트, 7포인트 내리면서 역시 코스닥도 어제 장중에 3% 정도 빠지면서 밑골을 달고 많이 올라왔지만 역시 기관 방어 때문에 오늘도 역시 조금 같이 반락하는 안타까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자, 지금 파는 주체는 역시 외국인입니다. 자, 300억 정도 지금 순매도, 사는 거에서 파는 거, 파는 거에서 사는 거 뺀 순수한 매도가 300억입니다. 기관이 그래도 코스피보다 조금 더 많이 방어해 준다는 느낌이죠. 개인은 일단 눈치 보고 있고 코스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어제 좀 장중에 크게 놀란 개인일 겁니다. 기관이 그래도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방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느낌이 들죠.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원 60전 올라서 1126원 40전인데요. 자, 북한 리스크가 계속 커졌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달러 매수 심리가 일단 강하고요. 여기에 어떻습니까?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했죠. 상대적인, 통화는 다 상대적입니다. 일본이 엔저로 가니까 엔화 대비 또 달러화, 엔저로 가니까 달러화는 높은 쪽으로 달러 가치가 더 강해지는 달러화 강세가 북한 때문에라도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그리고 일본의 부양책 때문이라도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랐느냐? 1126원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잠깐 보죠. 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지금 올라왔는가? 6개월 내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자, 원달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달러 환율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2레벨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았었어.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서 찍고 내려올 거다라고 했는데 약간 내려오다가 다시 턴을 하면서 지금 점점점 사실상 추세는 이렇게 위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로는요, 외국인들 많이 던지니까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특수성인 북한 리스크를 지금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를 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주식 물량을 던지고 도망가게 한다는 거죠. 네, 때문에 원달러는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오를까요? 이 원달러가 또 오르면 외국인들은 환해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주식 말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을 입게 되니까 외국인들의 도망은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악이 악을 부르는 악순환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팁을 좀 들어볼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삼성전자는 조금 잘 버텨주는 모습, 150만 원은 조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의 상승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었는데요. 자, 내용을 잠깐 보면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8조 7천억 원이었고 매출은 52조였습니다. 4분기만큼 역시 나오지는 못했고 하지만 사상 최대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하고 이제 소송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충당금이 좀 들어가면서 사실상 지금 뭐 8조대 후반 나오긴 했지만 9조의 어떤 그 기록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엔 이제 분기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상 사상 최대 매출이 아니냐 이런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실적 분석 속에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원래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은 그날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1분기는 IT 쪽의 비수기거든요. 삼성전자는 IT의 대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럭저럭 나왔고 사실 애플하고 뭐 소송하느라 돈 들어간 거 빼면은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삼성전자가 의외로 오늘 버텨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5%씩 쭉쭉쭉 밀리고 삼성전자까지 원래 패턴대로 실적 어떤 징크스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은 완전 망가졌을 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잠깐 삼성전자 좀 차트를 볼 텐데요. 자, 삼성전자가 그나마 오늘 버텨주니까 간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만이라도 가주면 그래도 지수는 이렇게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자, 삼성전자가 여기 이렇게 쌍봉에서 무너진 이날이 3월 한 7일경 됩니다. 이때부터 외국인은 계속 이제 뺐거든요. 근데 기관은 언제부터 이 삼성전자를 방어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조금은 부양했느냐.
기관의 매수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월 15일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기관은 삼성전자를 샀고 외국인을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물론 4월 들어서 간간히 사기도 했지만 주가를 부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의 고점은 16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이렇게 비수기 장사를 잘했는데 2분기는 원래 IT가 장사가 좀 잘 되는 분기입니다. 4, 5, 6월 달요. 삼성전자는 결국 2분기 실적이 맑기 때문에 200만 원 주가를 볼 거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던지는 한 삼성전자 주가는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기관 방어로 절대 빠르게 오를 수도 없다는 의견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팁이었고요. 자, 2분기 실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쉬운 삼성전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팁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들이요. 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팠는지 잠깐 보시겠는데 지금 이미 3천억 넘게 던지고 있거든요. 자, 어제 선물을 1조 이상 팔았던 외국인입니다. 자, 지금 일별로 한번 보시면요.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이렇게 3거래일 동안만 현물을 1조 정리하고 있고 어제는 선물만 1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선물을 한 번도 산 적이 없고요. 약간 덜 사고 덜 파는 것 같았지만 오늘 이제 4월 달 4월 3, 4, 5일 하면서 본격화된 것이 매도가 다시 현물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찌해야 될까요? 아까 차트를 이렇게 보셨겠지만 코스피 여기가 바닥이냐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저가 매수를 하든 분할 매수를 하든 하는 것이 유효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란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역시 믿을 건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조금 사긴 했는데 잠깐 이제 기관의 수급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기관이 이제 3월달 마지막 주일에는요, 윈도우 드레싱 한다라면서 이렇게 아주 급작스럽게 많이 들어온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드니까 어떻죠? 한번 팔기도 했었고요. 아주 적게 사고 오늘도 조금만 방어를 하고 있죠. 근데 뭘 샀죠? 3월 마지막 주와 다른 것은요, 코스닥에 아주 급격한 매수를 보이고 있고 어제는 코스닥에 심지어 1,000억 이상을 산 누구? 기관입니다. 자, 기관이 바보일까요? 자, 결국 코스피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사도 됩니다. 굳이 사고 싶으면 하루에 하나씩, 아주 조금씩, 그죠? 비싼 건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떨어져 나갈 때, 나 이제 주식 안 할래. 코스피 못 하겠어. 1900 깰 것 같아. 이럴 때 정말 용기를 내고 들어가야지. 모두 다 도망가고자 할 때 지금은 아직도 어정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수 타이밍 코스피는 늦추셔도 괜찮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두 번째 팁을 좀 드리겠는데 기관이 어제 코스닥에 1,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간 것은 최근 3년 내 가장 많이 산 거라고 합니다. 3년 내. 기관이 왜 코스닥을 샀을까요? 잠깐 코스닥 차트를 그럼 보죠. 자, 코스닥은요, 오늘 약간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코스닥은 참 재밌어요. 이때부터요. 자, 이제 코스닥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버텼었고 약간 상승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꼬리를 이렇게 어제 길게 달면서 3%나 넘게 빠졌다가 거의 빠지지 않은 쪽으로 낙폭을 많이 줄였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분명히 코스닥은 밑꼬리를 달아줄 거란 이상한 믿음까지 있습니다. 자, 기관이 전에 1,300억 이렇게 1,000억 넘게 코스닥을 산 것은 3년 내 가장 많이 산 것이고 기관도 이제 코스피에 손절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관도 방어하다 우리도 안 되겠다. 코스닥 가야 되겠다. 수익을 코스닥에 낼 작정을 하고 어제 소위 전문가의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폭풍 매수에 들어간 것이죠. 어디에? 코스닥에. 한데 코스닥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안 나니까 윈도우 드레싱 이제 끝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보고 있긴 한데 기관은 물론 연기금 말고요. 투신권이 굉장히 단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코스닥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잠깐의 고점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또 수익은 안 나는 겁니다. 코스피는 최대한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추시고요. 코스닥을 보시되 기관이 끌어올리는 게 반갑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단기 성향이 있는 기관. 많이 오른 것 같은 종목도 물론 강하니까 올라갔겠지만요. PER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평가를 받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추경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의 대규모 부양책 때문에 우리 추경 이제 규모도 거의 다 공개가 되고요. 빛이 바래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추경에서 외국인들을 다시 좀 꼬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이어가면서 3분기 연속 8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8조 7천억 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53% 각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약 7%, 영업이익은 2%가량 감소했습니다. 1분기 실적 호조는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가 독일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트페이턴트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애플의 잠금 해제 기능과 관련해 제기한 특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특허는 잠금 상태에 있는 휴대전화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 특허와 관련해 갤럭시 탭과 갤럭시 넥서스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지난 2011년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독일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바운스백은 스마트폰 화면을 넘겨볼 때 가장자리에 이르면 화면이 튕겨나가는 기술로 애플의 주요 특허 중 하나입니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가 16개월 만에 1,900만 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채권 거래 대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식 거래 활동 계좌는 전월보다 77만 개가량이 줄어든 1,895만 7천 개에 그쳤습니다. 주식 활동 계좌가 1,900만 개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1년 말 11월 말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이에 반해 안전자산인 채권 거래는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채권 거래 대금은 1,626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통행 제한 사흘째인 오늘 입주 기업들의 조업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개성공단 기업회 등에 따르면 공장 한두 곳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식자재도 다음 주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와 입주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5만 3천여 명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이날 민속명절인 청명절을 맞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상시 휴일에는 일부 특근을 하기도 했지만 북한 개성공단 통행이 금지된 상황이어서 이날 특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현지 체류 인력의 남쪽으로의 귀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이날 현재 608명입니다. 토요일인 6일에는 체류 인원 100명과 차량 54대가 추가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녹십자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1,22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신주 100만 주를 발행하며 예정 발행가는 한 주당 12만 2천 원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0일이며 녹십자는 이와 함께 보통 중 한 주당 세 주씩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석 4척을 아프리카 지역에 공급하는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금은 이 회사 최근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합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도 LNG선 2척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신설된 동아ST가 8일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아ST 보통주 700만 주가 8일 유가증권 시장에 다시 상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ST는 동아제약이 인적 분할에 신설된 법인으로 전문 의약품을 주로 생산합니다. 자본금은 385억 원 규모이며 최대 주주는 지분 18.2%를 보유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외 23명입니다. 같은 날 존속법인인 동아제약은 동아소시홀딩스로 변경 상장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 노조가 홍기택 산흥금융지주 회장의 내정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산은노조는 성명을 내고 새 정부 들어 산은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정책금융기관 재편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에 대한 경험이나 대정부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가 내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내정자는 회장직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8일부터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5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